주세요. 부탁드려요. 직경 1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구멍을 통해 우리 몸속 가장 깊숙한 곳에 숨은 암을 치료한다. 저는 사실 여기 5시면 도착해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워커홀릭일 수 있습니다. 진료와 수술, 연구와 실험까지 하루 24시간이 짧은 복강경 로봇 수술의 권위자. 하지만 환자에게 설명할 땐 의사로서의 권위는 다 내려놓는다. 어떡할 수가 없네. 이 아픈 거를 제가 표현을 해줄까요? 이러면서 1시간이에요. 네네네. 굉장히 힘들어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서울 성모병원 간담체외과 홍태우 교수. 질환 넘어 환자를 깊이 볼 때 비로소 시작되는 치료가 있다. 아침 7시 30분. 벌써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30명이 넘는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수술 과정은 끝났고 이거보다 더 힘든 과정은 없을 거예요. 밤사이 편안했는지 입원 환자들을 살핀다. 수술 전후로 환자들은 작은 증상에도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은데 여기 좀 땡긴다. 배를 막 이렇게 째놨는데 안 땡기겠어? 네. 식사는 밥 안 주대요. 이제 해야죠.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배가 고픈 거는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배가 고파. 수술을 끝낸 환자들을 둘러보고 나면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만날 차례. 내일 팽대보암 로봇 수술을 앞둔 환자다. 아니 근데 선생님 혼자 그 기계 움직이면서 그 로봇 움직이면서 하시나요? 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로봇이 진행이 되질 않고 진행하다가 이제 로봇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제는 대중화되었다지만 여전히 환자들에겐 복강경 로봇 수술이 낯설다. 이럴 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홍 교수의 원칙이다. 너무나 친절하시더라고요. 모형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절개를 하고 이 부분을 없어지면은 이쪽 부분을 소장에다 입는다. 아주 너무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귀에 다 들어왔어요. 또 우리 사이랑이 또 알아보니까 홍태우 교수님이 로봇 수술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간과 담도, 췌장의 각종 양성 및 악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간담체외과. 홍태우 교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췌장과 담낭, 담관을 통틀어 일컫는 췌담독의 전문이다. 저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90도로는 하지 말고 이 정도 각도 이렇게 해놓고 장기들의 위치가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진단도 치료도 쉽지 않기 때문에 췌담독의 수술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이게 췌장이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보이는 장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표면에 있으니까 수술이 좀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장기를 이제 제치면서 안에 들어가야 이게 보이거든요. 또 깊이 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다른 장기들, 아주 중요한 다른 혈관들 이런 것들과 겹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박리를 해내야만 수술을 하게 되니까 좀 어려운 겁니다. 개복 수술로도 어려운 췌담도 수술에 남들보다 앞서 복강경 수술을 도입한 홍태우 교수. 오늘도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다. 오늘은 45명 환자분이시고요. 제일 많은 건 담석증 환자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이 췌장암 환자하고 담도암 환자, 담낭암 환자
뭐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친절한 교수님으로 통하는 홍 교수에게 외래 초지는 특히나 오래 걸린다. 흉부 쪽 이게 상복부 이쪽이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약을 먹어도 이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이제 119 도움을 받고 응급실을 제가 4월 5일 날 한번 갔다가 그러고 좀 괜찮아졌는데 그런데 의사가 말하는 시간보다 환자가 말하는 시간이 더 길다. 언제나 환자의 말 속에 질환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있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조영제 넣고 CT를 찍어보고 돌이 있다고는 했는데 영상 판독지는 또 돌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초음파를 찍었더니 돌이 지난 한 달 동안 통증도 통증이지만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는 환자. 죽을 듯한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몸 안의 돌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했다. 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 이유는요. 이게 CT에서는 오히려 돌이 잘 안 보여요. 담석이라는 게 자연에 있는 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 있죠. 얘가 원래 좀 찐득찐득해요. 그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담석이 이 좁은 곳을 막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담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엄청 아팠을 겁니다. 이 아픈 거를 제가 표현을 해줄까요? 이러면서 1시간이에요. 네네네네. 순간 마음이 탁 놓인다. 의사가 잘 아는 병이니 이제 치료만 받으면 된다. 빨리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는 건 이 담낭을 떼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담낭을 떼어내면 나는 또 걱정이 돼. 맞아요. 담즙을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고 얘가 하던 기능이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사실은 이 담낭은 이미 기능을 잃었어요. 그럼 걔가 어디서 해나 담즙의 저장은 이 담도에서 어느 정도는 다 해줘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소화하고 그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좀 부탁드린 게 좀 있는데 하고 계십니까? 이번엔 수술을 앞둔 담낭암 환자. 전전날 입원을 하실 거예요. 뭐 앞에 수술이 다행히 좀 빨리 끝나주면 일찍 하는 거고요. 좀 늦게 끝나게 되면 밤 늦게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담도를 일부를 자르는 게 목표고요. 수술 시간이 어렵고 전문적인 수술 과정을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혹시 궁금하신 거요? 아 여기 아스피린을 일주일 끊으라고 신경과에서 그러시는데 예, 맞습니다. 식불부터 네. 끊을까요 그러면? 예, 예. 식불부터 끊으세요. 예. 일주일 끊었다고 몸에 지장 있는 거 절대 없고요. 예.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답은 19일날 그냥 끊으시면 돼요. 식불부터요? 네, 아셨죠? 예. 사소한 궁금증까지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나니 수술을 앞둔 상태지만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거 제가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시고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환자들 마음을 잘 알아주셔서 모든 것이 안심이 됩니다 지금. 사실 홍 교수는 환자 보호자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의사가 되기 전 보호자로 긴 시간을 살아왔다. 저희 어머님이요. 사실은 지금 뭐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담낭 질환이 있으셨거든요. 담낭염. 그게 이제 제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제가 이제 의대생일 때도 그래서 그 보호자 입장에서 많이 있었고 결국 의사들끼리 의학 용어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 분들이.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가 자기 병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 그것은 치료의 근본이자 성공적인 치료의 출발이다. 본인 질환을, 본인 상태를 잘 알고 용납을 하시면 그 다음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추적 검사도 잘 하시고 어떤 필요한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은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결과가 굉장히 좋죠.
성공적으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날 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지, 저는.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이렇게 틀어져 있어. 오늘도 수술이다. 한 해 평균 5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하는 최담도 전문의. 의사로서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도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한계가 오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도를 드려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수술 횟수가 쌓여가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그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수술이 성공해달라고 그렇게 단순히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철이 들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수술해서 환자분이 좋아지게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수술은 최담도암 수술 중에서도 흔치 않은 수술이다. 팽대부암이라는 거예요. 팽대부암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담도 끝부분이 12지장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혹 암이 생기거든요. 근치적 수술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 용어로는 최12지장 결제를 그럽니다. 몸 깊숙이 위치한 암을 제거하고 여러 장기들을 순차적으로 다시 이어붙여야 하는 고난도 수술. 이 어려운 수술을 5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집도한다. 복강경 로봇 수술이다. 이 수술이 크게 2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렇게 완전하게 절제를 해내는 스테이지고, 두 번째는 이제 문합을 하는 스테이지예요. 이게 이제 개복해서 저희들이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제할 때는 항상 큰 혈관 주변에 출혈이 안 생기게끔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두 번째 이제 문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로봇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저게 나옴으로써 이제 요즘엔 굉장히 정밀해졌기 때문에 사실 서전의 부담이 굉장히 적죠. 실제로 합병증도 많이 낮아졌어요. 침 주세요. 사실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복강경이 개복 수술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홍 교수가 집도하는 수술의 90%를 복강경으로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당연히 환자분 회복이 빠르죠. 배를 개복해서 하던 수술은 배를 굉장히 크게 열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수술은 거의 다 이제 조그마한 구멍만 들어가거든요. 누가 봐도 상처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회복이 당연히 빠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항암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서전 입장에서도 사실은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려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사실은 환자의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 케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담도 복강경 수술 1세대. 당시만 해도 맹장염처럼 간단한 수술에만 복강경이 적용되던 시절이었다. 진짜 2009년 막 이때였어요. 복강경 수술 연습하는 그 드라이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없었죠. 당장 우리한테는 그 연습 기구가 없으니까 비슷하게 구현을 한 거죠. 사람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이제 라면 박스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디오 스코프를 넣고 구멍 같은 걸 뚫어가지고 복강경 기구를 넣어가지고 실제 그 의국에서 그런 걸 막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과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트레이닝 센터가 아예 생겨버렸어요. 지금 이 병원에도 있습니다. 복강경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술이다. 그동안 익혀왔던 외과 의사로서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익혀야 했다. 개복 수술은 저희 손이잖아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넓게 펴서 이렇게 움직이는 감촉도 있고요. 근데 복강경 로봇이라는 건 사실 긴 작대기 같은 걸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길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걸 조작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수술의 어프로치 방법, 수술 시야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해요.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 접근할 때는 특히나 이 감촉이 없다는 부분은, 감촉이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는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취약점으로 이제 다가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다른 보완 방법이 있거든요. 로봇도 보완 방법, 시야적인 방법, 그리고 복강경에도 이렇게 긴 작대기에서 오는 그 복강경 기구에서 오는 이런 감촉,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외과 의사로서의 새로운 도전.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은 기꺼이 도전한다. 그리고 그 도전이 환자의 예후를 바꾸고 그 어렵다는 최담도 수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났네요. 다행히.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냥 계획대로 이제 수술이 끝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케이스보다 한 2시간은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나는 바로 안 하고 네, 바로 안 하고 6월달에 7월달에 그게 제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병이 허락을 해줘야 돼. 같은 수술이라도 이렇게 접근하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게 다르거든요. 큰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방해해내는 게 그 부분이 아주 관건일 겁니다.